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. 2026년 포천시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특히 현 대경현 시장하고 박연국 전 시장. 이 두 분의 세 번째 맞대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죠. 그렇죠. 근데 포천이 오랫동안 보수 강세 지역으로 알려졌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최근 표심이 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워졌는지, 그리고 내년 선거의 핵심 변수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. 그 자료에 따르면요. 지난 대선에서 포천이 무려 32년 만에 민주당 후보 손을 들어줬다는 거거든요. 32년 만에요? 와. 네,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표 차이가 고작 2,831표. 퍼센트로는 약 2.98%포인트에 불과했어요. 정말 아슬아슬했네요. 그렇죠. 이 작은 차이가 현재 포천 정치 지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. 3%포인트라니.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과였군요. 그럼 일단 백영현 시장과 박연국 전 시장, 이 두 분의 지난 승부 기록부터 짚어봐야겠네요. 이미 1승 1패죠. 네, 맞습니다.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당시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불었잖아요. 그때 박연국 전 시장이 이겼고요. 그랬죠. 그리고 2022년에는 반대로 정권 교체 분위기 속에서 백영현 현 시장이 승리했습니다. 서로 승리를 주고받았군요. 네,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포천은 무조건 보수 텃밭이다. 이 공식이 이제 깨졌다는 중요한 증거죠. 더 이상 당연한 결과는 없는 거예요. 단순히 특정 정당의 우세를 넘어서 포천 유권자들 마음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. 이런 신호로 봐야겠군요. 정확합니다. 다른 선거 결과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방금 말씀하신 대선 외에도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고, 네. 근데 바로 그 전 2020년 총선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포천에서 승리했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중앙 정치의 큰 흐름이나 그 시기 정권에 대한 평가 같은 게 포천 표심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꽤 민감하게 반영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그 대선 투표율이 75%를 넘었다는 점, 이것도 중요해요.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 열기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투표율이 높았군요. 네. 특히 사전투표 결과가 전체 판세를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. 이런 분석도 주목할 만합니다. 그만큼 표심이 살아 움직인다는 건데 자료들을 보면 포천 내부에서도 표심이 갈리는 지점이 좀 뚜렷해 보여요. 소호읍 같은 도심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차이가 크다고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소우릅이나 선단동, 포천동 같은 상대적인 도심 지역들, 여기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요. 반면에 외곽의 면단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탄탄합니다. 도농 격차가 뚜렷하네요. 그렇죠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지역별 지지 성향이 갈리면서도 최종 결과는 늘 그 3,000표 안팎, 그 정도 근소한 차이로 결정된다는 점이에요. 그 3,000표. 결국 그 3,000표 안팎의 유권자들.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분들. 이른바 스윙 보터들의 선택이 승부를 가르는 열쇠다. 이 말이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결정적 소수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. 이게 차기 시장 선거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분들 표심은 단순히 지역 현안에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정치 변수에도 영향을 받고요.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들 뭐가 있을까요? 자료들은 일단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초기 평가, 이걸 첫 선에 꼽네요. 네,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. 집권 초반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, 특히 경제 위기 극복 능력이라든지 국민 통합 노력 같은 것들이 포천 유권자들 표심에도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. 정부 초기 평가는 항상 중요하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, 개혁신당의 존재감도 무시 못해요. 개혁신당이요? 네, 지난 대전 때 이준석 후보가 포천에서 6.6% 넘게, 표로 따지면 약 6,300표 정도를 얻었거든요. 꽤 많이 얻었네요. 네, 이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지 아니면 개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. 어쩌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군요.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혹시라도 당내 갈등이나 분열 같은 모습이 보이면 보수층 결집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.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백영현 시장의 지난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, 그리고 박윤국 전 시장이 만약 나온다면
어떤 새로운 지역 발전 비전을 들고 나올지 이 두 가지의 맞대결 구도 자체도 중요하겠고요. 그렇습니다. 결국 정리해보면 이제 포천의 민심은 뭐랄까 중앙정치, 지역 내 구도 변화,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 이런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차방정식이 된 셈이죠. 정말 복잡해졌네요. 네, 그래서 백 시장과 박 전 시장의 리턴 매치가 실제로 성사될지, 그리고 만약 성사된다면 그 승부를 가를 약 3,000표 차이의 스윙 보터들, 이분들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, 이게 내년 포천시장 선거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오늘 분석을 들어보니까 포천 정치 지형이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단순히 이 두 인물의 경쟁 구도를 넘어서서요. 앞으로 포천의 정치적인 미래, 그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? 당장의 지역 개발 이슈일까요? 아니면 더 큰 국가적인 정치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